기후위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투표합니다. 투표합니다. 나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에 투표합니다. 투표합니다. 나는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해 투표합니다. 투표합니다. 첫 번째 그 제안하고 싶은 이 일감 불안이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이 사익 편취 규제에 넣자 이렇게 한다. 그리고 현재는 30% 정도 돼 있는데 20%까지 보유한까지 그 지분 보유하더라도 포함시키자. 대폭 기업 대상을 확대시키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벌 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피해액 정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징벌 배상 특례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피해액의 10배 아니면은 그 부당한 일감으로 했던 회사의 매출액의 10% 어마어마하겠죠. 성사 같은 10%는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둘 중에 하나에서 큰 액수를 상한선으로 정해서 적용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민사소송을 많이 가게 되는데 민사소송의 원고 측 그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람들도 형사소송법의 검사처럼 증거 수집 능력을 인정시키자 이렇게 동일한 인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죠. 상당히 강한데 이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소송도 국가가 지원해주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징벌 배상제를 도입하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출자 규제입니다. 출자 규제 전산화로 이 재벌들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자 이런 방안인데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1,000억입니다. 1,000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자회사 같은 경우는 50% 이상 정도의 주식을 보유할 때 지주회사가 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지주회사가 의무제가 아닙니다. 의무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계열사 중에서도 이 규제를 벗어나는 회사들은 적용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들은 출자 규제를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 이렇게 기업들이 나누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현대그룹에 있어서의 현대모비스 건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규제 안 받는 회사가 이 지배회사를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특별하게 이거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보통 재벌 총수의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출자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자 규제를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출자 할 수 없다. 다른 계열사한테. 이게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받았는데 자회사 같은 출자 받은 사회사는 손자회사한테 더 출자를 못한다. 차단시키자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5대 기업부터 시작해서 5대 기업,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에 있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그 다음에 기업 동시하는 기업, 단계로 가되 4년에는 3단계, 6년에 2단계로 정리하자. 이게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벌들의 경제 집중을 억제하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 재벌들 총수들은 사실상 사회이사라든지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업 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립성이 높고 이사 구성도 이 총수와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견제할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총수나 족벌이죠. 총수 족벌 관련된 이런 이사 임명이라든지 임원의 보수라든지 계열사 같은 M&A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계열 같은 경우는 이 소액주주들, 다수 주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총수와 이 족벌 관련 안건은 소액주주의 다수들의 동의를 받는 이런 부분을 상법이나 상장 규칙에 넣자. 이 산하회가 50주년에 바로 가장 한국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 21대의 가장 첫 번째 이것을 법으로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노총의 간절한 요청이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공식 통계 250만, 추계로 잡아도 400만 정도가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자영업자 사장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상권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화물기사, 택배기사, 그리고 학습지 이런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노동권도 보장 못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 재난 사태에서 일감이 없습니다. 어디 학습지 교사님들은 방문 수업이 안 됩니다. 또 어떤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에 이른바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한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사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다 보니까 물량이 2배 이상 또 배달할 물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택배 기사님들이 그렇게 과로에 시달리다가 최근에는 어떤 택배 노동자는 과로로 사망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현재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동상권을 주어주자. 그래서 전체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MD 체제로 이행했다는 중간 단계인데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또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또 보면 이게 동아시아 평화, 한반도 평화가 지금 형국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미 대선의 종속 변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낸 것, 이런 문제도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 대선의 하나의 새로운 이벤트로서 북미회담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포지션이라는 건 대단히 종속적인데,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또 이렇게 평화 과정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동력, 이게 제가 보기엔 정치적 동력과 시민의 동력이 동시에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평화와 주권에 꼭 투표합시다. 이거 붙여주세요. 앞에 있는 자산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문제들, 특히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이런 그 밖에 토지나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과 관련된 철저한 환수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장치들, 이것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거복지,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 개선. 특히 민주당 여당은 과거에 2016년에 선거를 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표를 얻고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일당이 돼서도, 그리고 다시 집권을 하고 나서도 이 부분을 2년 반 동안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21대 국회 가서 이게 그때도 안 하겠다 이러면은 정말 이건 상당히 거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것들 요구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다행히 여당의 공약집을 보니까 이 부분 다시 하겠다라고 공약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2년 반 동안 뭐 했냐 하는 소리를 해주고는 싶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향후 진짜 실천하는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공약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정부, 그 다음에 여당, 그 다음에 야당 다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눈 뜨고 지켜볼 것이다. 감시할 것이다. 이쪽에 붙여주시면 훨씬 더 균형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중간중. 당장 필요합니다. 2020 총선 내세 젠더차별 혐오 근절 분야 정책과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임신 중지를 전면 불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재판기관에서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해석합니다. 형법 제23장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21대 국회 내에 여성폭력 관련 형법 및 특별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임신 중지는 불법화된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장 낙태죄 삭제로 임신 중지에 대한 법적 제약을 완전히 제거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름만 바뀌어가면서 매번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 범죄 행위들을 포괄하고 변형 카메라와 위장 카메라를 금지하고 여성 착취를 산업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와. 바이러스도 사실 기후 변화가 원인인데 그런 굉장히 전 지구적이고 또 우리의 삶과 일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한국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만큼 관심이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우리가 기후 파국, 기후 붕괴를 피하려면 2030년까지 적어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그리고 2050년 이전까지는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런 그 목표에 맞게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전 정부가 목표로 했던 감축량, 감축 목표에 또 못 미치는 그런 목표를 제안했고 또 신규 석탄 발전소도 그대로 건축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7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봐도 전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또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기후 위기 대응에는 좀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절박하고 우리가 정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세 개의 그 정책까지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인데요. 전 세계 한 70여 개국, 1000여 개가 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있고 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을 줄이거나 아니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유독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후 위기가 현실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가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기후 위기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서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 내 특별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인데요. 기후위기 관련된 기구가 한국에도 있죠.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것도 있고 또 법으로는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법과 기구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위기 어떤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 관련된 법과 제도, 예산 확보 이런 관련된 기반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과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과 사실은 1.5도로 이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하고 제한하고 그 다음에 배출 제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기반들을 만든 그런 국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준호 총장님이 말씀해주시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4대강 재자연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 이슈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 이슈이기도 합니다. 강은 흘러야 되는데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썩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메탄이 배출되는데요. 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강 제자연화도 함께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대구에서는 2,300명이 병상이 없어서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 중에 23%는 입원조차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OECD 평균 공공병상이 73%인데 한국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병상은 OECD보다 2.6배가 많습니다. 민간 병원들이 수익 추구를 하느라고 병상을 짓고 다 과잉 진료로 환자를 채우고 있는 거죠. 대구에도 병상이 3만 개나 있는데 6,000명의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서 2,300명을 집에 둔 것입니다. 바로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공병상이 부족한 것이,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병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료원과 평소에 이 재정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던 국립대병원들이 공공병원들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서부 경남 지역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나서 그 지역 환자들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공병원을 30%까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공약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건강보험 중요성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닙니다. 외국의 OECD 나라들과 비교하면 가장 보장성이 적은 나라입니다.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17세 소년 코로나 음성 받았다고 수백만 원 입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최소한 20% 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키지 않아서 23조 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돈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판국에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1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혁신성장이고, 혁신성장에서 핵심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우선순위고 정책입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병원들의 영리자회사를 세워서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이 조언에 따르는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하겠다는 목표대로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의약품도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의료민영화 정책을 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하고 싸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를 건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최소 양당 구조가 우리 한국 정치를 얼마나 엉망을 만들었는지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연금료 비례제 도입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비례 유성 정당들이 탄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군소 정당이 가야 할 표까지도 다 흡수해서 다시 한번 지금보다 더 심각한 표의 왜곡을 받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현행 법률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유성정당을 방지하려면 다시 한번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다시 21대 국회에서 얘기를 하되,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역구에 공천하는 정당에서는 반드시 비례 후보를 공천할 것을, 지금처럼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해서
표를 흡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문구 그냥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정당의 공천 개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빼고는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국회법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일하는 국회 만들자. 일하지 않는 국회 문제 제기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정당 빼고는 이렇게 더불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지금 이 국면에서 잊혀지고 있는 게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을 배워볼 겁니다. 검찰개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직접 수사 지금 선거 이런 문제도 다 검찰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폐지해야 될 것 같고요. 피의자 신문 조서 영향력이 경찰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라고 하죠. 그 유예가 지금 차년인데 단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개혁도 비대지 권한만큼 수사권을 갖는 만큼 자치경찰로 우리 삶의 일상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가야 된다는 것하고 정보경찰 폐지 이것도 중요한 21대 국회 과제일 겁니다. 국정원도 수사권을 뺏어야죠. 정보수집권과 수사권 함께 있는 기관은 없다. 그러면 국정원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뺏고 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많은 전직 국정원자 4명이 모두 기소되고 재판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혁도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